This is our 오늘은 조금 좀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 그것은 바로 인생의 가장 위대한 역작은 가장 힘든 순간에 나온다 라는 주제야. 카니에 웨스트의 5집 대역작으로 불리는, 잘 이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뷰티풀이 들어간 어떤 앨범이 있어. 그 시절의 카니에는 쌍또라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고 또 욕을 먹고 반사회적인 인간이라고 낙인 찍혔던 그런 순간들이었어. 어딜 가든 욕을 처먹고 또 처먹고 또 처먹었던 순간들인데, 그 시절 카니에 웨스트는, 현재는 뭐 본명은 이에라고 하지, 가장 본인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앨범을 발생시키는데,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뷰티풀이 들어간 그 역작이야. 기본적으로 인간은 hardship, 고난, suffering에 부닥치게 되면 좌절하고 권위에 굴복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마련이야. 근데 있어 몇 명, 한 10,000명 중에 2-3명, 1,000명 중에 1명, 그런 사람들은 그 고난이 닥치면 더 힘을 내고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을 혹자는 outliers, 인사이더의 반대말인 사회 부적응자라는 사람들로 치부해 버리기도 하지. 니들도 전부 아는 일론 머스크 있지. 근데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대중들이란 말이 있지. 대중, 그냥 common people. 이병철이나 정주영이 대중이야? 도널드 트럼프, 카니에 웨스트, 속칭 얘기하는 윤석열, 뭐 이준석, 그래 얘기하는 국회의원까지 조금 더 가보자, 장제원, 이런 사람이 대중이냐고? 아니잖아. 정말로 상위 1%, 상위 0.1% 그런 사람들이잖아. 맞잖아. 괜히 또 다른 또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중이 아닌데 왜 대중의 말을 따라야 되지?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지배하고 어쩔 수가 없어. 한 개인과 한 개인이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둘 중 하나의 개인은 그 다른 하나의 개인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냥 이거는 사회 법칙이고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이니까 그냥 외워. 그냥 모르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어줍잖은 그런 자존심 다 버리고, 어줍잖은 자존심 버린다고 해서 너의 권위가 무너지니? 나는 잘 모른다고 해서 너가 정말로 병신이 되는 거니? 말 그대로 개미들의 삶을, 요 앞에 지나가는 쥐새끼의 삶을 일론 머스크가 100% 알까? 모르잖아. 내가 자주 인용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말 그대로 이 사회 하층민들의 삶을 단 하루라도 이해할까?
모르잖아. 그리고 사실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지. 그런데 왜 항상 대중이 되어가고 싶은 거지? 대중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어. 부자가 되는 극소수는 대중이 아니지. 대중은 부자가 만들어 놓은 그런 덫이나 부자가 만들어 놓은 그런 세상 속에서 순응하고 순종하고 따르면서 코오퍼레이티브 하면서 살아. 부자뿐만 아니라 한 집단에서 리더가 있고 리더가 아닌 사람들,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지. 왜 너는 리더가 되지 못할까? 그거는 단 하나. 네가 리더가 되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뿐이야. 정말로 좋은 기회가 있다고 보자. 100%의 기회가 있어. 너가 이 어떤 돌멩이가 있다고 상상을 해봐. 돌멩이가 네 앞에 있어. 그 돌멩이를 집으면 100% 일말의 의심도 없이 신적인 면모로서 100억을 네가 손에 얻는다고 생각을 해봐. 너는 알고 있어. 그리고 이 모든 사람한테 그 돌멩이를 던져볼게. 그 중에서 몇 명이나 그 돌멩이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10% 이하일걸? 생각보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오는 위대한 기회들을 그냥 놓쳐버린다기보다는 자신이 그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해버리지. 그냥 말 그대로 소위 얘기해서 그냥 비읍시읒 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본인이 그렇게 하층민으로서 고대 시대와 다르게, 조선 시대와 다르게, 고려 시대와 다르게 노비라는 문화가 없어진 지 한참 되었는데 노비처럼 살고 싶다 뭐 하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냥 스스로 그렇게 가겠다는데. 예전에 살았던 왕들 있잖아. 뭐 니들이 전부 다 아는 무슨 대왕 많이 있잖아. 실질적으로 너가 그 자리에 와 있으면, 실질적으로 너가 그 자리에 있으면 너가 그 자리에서 단 한 달이라도 버틸 수 있을까? 힘들 거라고 봐.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끌어당겨지든 남들이 끌어내려버리든 그냥 그 자리에서 없어지게 돼.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돼. 그냥 이것도 외워. 사회 현상이야. 하나 더. 지금 너가 부러워하는 뭐 재벌들이나 뭐 이러저러한 사람들 있지. 진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한 명만 생각을 해봐. 누구나 좋아. 조금 그냥 일반적인 사람 말고 좀 남들도 많이 아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SK의 최태원 회장, 삼성의 이재용 회장, 또 저기 누구냐, 맨시티의 구단주인 만수르, 뭐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든 오바마든, 그냥 뭐 한국 대통령도 괜찮지. 한국 대통령이 될 뻔했던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현재 대통령인 뭐 그런 사람들도 생각을 해보고, 너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냥 길지 않아도 되는데 한
일주일에서 한 달만 산다 생각해봐. 그거도 못 버텨. 못 버틴다고. 그냥 못 버티고 그냥 너가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너의 그 책임감이 거기에 알맞지 않아서 말 그대로 탄핵되어서 끌어내려지거나 아니면 나라가 망해서 어떠한 방식이든지 그 자리,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그 사람이 올라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자리를 God, 신께서 허락하지 않아. 100%야. 그렇게 강자로 산다는 거, 부자로 산다는 거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그냥 그 정도 깜냥이 없으면 그냥 말 그대로 족같아도 그냥 거지같이 살다가 아, 나는 행복하게 오늘 하루도 먹을 수 있는 이런 양식이 있고 오늘 하루도 내 하소연을 들어줄 만한 그런 루저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나는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루저로서 살다 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죽는 게 차라리 난 더 낫다고 봐. 이게 강자로 살다 보면은 어마어마한 테스트가 들어오거든. 그 자리에서 어울리는 사람인지 계속 말 그대로 조금 harsh하게 얘기해서 아래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그 자리에 있는 순간 내내 계속 얘기를 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다 그래.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기본적으로 사회 현상에서 남자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성인 남자를 얘기하는 거지. 여자 같은 경우는 아이와 더불어, 노인과 더불어 좀 사회적으로 보호하려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데, 그냥 사회적인 위치에 올라가면 결국에 봐봐. 박근혜 대통령도 뭐 어떠한 경우에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지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잘 나갔냐? 난 사실 그렇게 정치에 많은 관심이 없고 거의 사실 관심이 없어. 그냥 말 그대로 나는 하루 종일 돈 생각만 해. 하루 종일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이라는 게임에서 남들보다 더 우위에 설 수 있을까?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는데 나도 알고 있어. 예전에 참으로 잘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해. 선거에 무슨 여왕이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지금 국민의당은 전신인가? 한나라당에서 나가는 선거마다 전부 다 이겼잖아. 전부 다 이겨서 뭐 여하튼 꽤나 큰 영향력을 발휘를 했었잖아. 근데 지금 봐봐. 뭐 지금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나서 봐봐. 결론적으로 역사가 기억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몇 대냐? 17대냐? 18대냐? 19대냐? 20대인가? 그 정도 되는 20대일 거야 아마. 아닌가? 아님 말고 그 수십 명 되는 대통령들 중에서 처음이다 마지막, 현재까지 마지막이지. 처음으로 탄핵 당했었잖아. 뭐 탄핵이 되었잖아. 아무튼 결론적으로 봐봐. 세상은 어떠한 경우든지 너가 성장을 하려고 하면
네 주위에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는 너의 패밀리가 될 수도 있어. 너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을 거야. 너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건 잘못된 길이라고 막을 거라고. 만약에 너의 가족, 너의 부모, 너의 가장 친한 사람들이 너의 진정한 성장을 지지하고 있다면 너는 정말로 행운아야. 그게 아니라면 거의 90%, 95% 이상의 그런 성장하려는 하나의 객체라고 보자. 항상 자기들처럼 대중과 함께 살으라고, 대중이 되어라고, 번인이 되지 못하고, 범인이 되지 못하고, 단지 대중에 속한 사람이 되라고 항상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그런 모든 어떤 유혹들을 지나서 올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유전적인 레벨에 있는 걸까? 아니면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가능한 걸까? 나는 여기에 대한 답을 운동선수를 예로 들고 싶은데,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기본적인 재능이 없으면, 기본적인 선천적인 재능이 없으면 사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없지. 뭐 예를 들어서 농구선수, NBA 농구선수를 하는데 뭐 키가 150이다, 남자가 키가 150이다 그러면 사실 거의 불가능하지. NBA 선수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몇이었더라? 160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뭐 NBA 역사상 단 한 명인 케이스고, 일반적인 경우를 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 거의. 그거랑 비슷하게 일반적인 재능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어느 위치에 올라갈 수도 없을 뿐더러 일반적인 어떤 탤런트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에 놓여되지도 않아.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야. 한 회사, 어떠한 집단이든 리더가 있고, 그 리더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 다음부터는 이젠 운동선수가 재능이 있다고 보자. 어떠한 운동선수가 재능이 있어서 그냥 코치의 말을 듣거나, 갑자기 그 생각나는데, 예전에, 지금 현재는 UFC를 은퇴한 은간우 선수 있지. 그 은간우 선수는 카메룬인가 출신일 거야. 카메룬에서 말 그대로 돈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노가다를, 소위 말한 노가다를 뛰었다고 하지. 그러다가 뭐 어떠한 계기에 따라서 격투기를 시작을 했는데, 격투기를 시작을 했을 때 만약 본인이 잘하는 재능이 없었다면, 어느 정도의 가지고 있는 내재된 탤런트가 없었다면 어느 정도에서 머물렀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끝났을 거라고. 그런 사람이 사실 부지기수고, 너가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UFC든 뭐든 어떤 식으로 해서 그냥 한 게임 뛰고 시작했다가 그냥 바로 지고, 그런 사람도 많을 거고, 또 반대로 얘기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냥 본인을 알릴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프란시스 은가누가
그 노가다판에서 일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경기에서 뛰고 조금 자기가 할 것 같으면 조금 하면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계속 이젠 뛴 거지. 뛰고 이젠 조금 더 발전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어디 무슨 다른 나라인가 가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교육도 받고, 그리고 결국 성장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현재는 전이지만 UFC 역사상 뭐 가장 강하다고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여하튼 결론적으로 UFC의 헤비급 챔피언을 먹었지. 그럼 보자. 그러면 그 은간우가 재능만 있었던 걸까? 아니면 꿈도 있었던 걸까? 뭐라고 생각하냐? 사실 둘 다야. 둘 다. 은간우 같은 경우는 재능도 있고 거기에 따른 노력도 하고 똑같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도 그렇고 노력도 했을 거고 또 운도 따라줬을 거고 거기에 따른 생각도 했을 거고, 결국에는 모든 재능, 노력, 운, 그런 삼박자가 전부 다 조화가 이루어서 그 정도의 위치에 올라간 거겠지만, 나는 여기에서 본인의 이 머리, 그 대갈통이라 하지, 그거를 좀 중요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대갈통에서 그 누구냐, 마이클 펠프스지. 마이클 펠프스가 누구냐, 원탑이야. 수영 쪽에서 전 세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11개인가? 그것도 뭐 한 종목이 아니라 뭐 8개의 종목인가? 정확한 거는 니들이 찾아봐. 나는 사실 그런 거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했던 코치한테 한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 코치님, 저는 이 수영 분야에서 남들이 넘볼 수 없는 압도적으로 위대한 그런 인물이 되고 싶어요. 니들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냐? 정말 쉽지 않거든? 그렇게 남들보다 뛰어나서 어느 정도 그냥 올림픽에서 메달 한두 개 따고 어느 정도 재능은 당연히 있었겠지. 재능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도 못했을 거니까. 그 동시대에 뛰었던 이안 소프 같은 경우도 충분한,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이클 펠프스보다 더 큰 재능이 있었거든. 근데 현재 왜 마이클 펠프스는 영웅이 되었을까? 그리고 이안 소프, 그 친구는 뭐 당연히 호주 그 나라에서는 영웅이겠지만 단연코 원탑은 마이클 펠프스거든. 왜 마이클 펠프스는 원탑이 되었을까? 그거는 바로 그 대갈통이지. 대갈통. 내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대갈통이, 펠프스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잖아. 코치님, 저는 압도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렵다니까? 그냥 대중들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금씩 재능이 있고 조금씩 성취를 내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서 머물고 싶어해. 왜냐하면 충분히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인간 욕구가 있지. 먹고 사는 거.
식욕, 또 수면욕, 또 뭐냐 성욕, 그렇게 세 개 있잖아. 어느 정도 위치에만 올라가도 그 세 개의 욕구는 전부 다 충족이 된다고. 맞잖아. 맞잖아. 그냥 올림픽에서 메달을 2개 따든 하나 따든 3개 따든 그냥 어느 정도 위치에만 올라갔으면 충분하다고. 근데 왜 근데 왜 걔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을까? 정신이 나갔어? 소위 어떻게 보면 약간 정신이 나갔다고도 볼 수 있는데, 자신의 이 대갈박에서 평범한 거는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야. 아까 얘기했었지.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아웃라이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사회 부적응자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서장훈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 어느 정도의 재능을 가지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어느 정도 성과를 냈었던 서장훈이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의심의 여지는 없을 것 같고, 자기는 이 센터였었지. 난 사실 농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 뭐 어렸을 때 조금씩 했었지만 그렇게까지 뭐가 중요하고 그렇게 잘은 몰라. 내가 아는 건 뭐라 했지? 현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거기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것 뿐이지. 할 얘기는 정말 많네. 정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속했던 그 센터란 자리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싶다고, 그렇게 서장훈 선수는 얘기를 했었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루하루 정말로 싸움터에 나가는 장수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루하루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의 마음으로 농구 코트를 나갔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지. 그러니까 그게 그런 대갈박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게 어려워. 또 다른 얘기 해볼까? 그거 누구냐? 현재 현존은 세계 1등 부자가 누구지? 브라누 아르논가? 정확하게 이름을 틀렸다면 뭐 모르지만, 암튼 아르노 씨라 부를게. LVMH의 회장인 아르노야. 그 친구가 예전에 원래는 피아니스트를 했다고 하더라고. 원래 피아니스트를 했었고 재능도 어느 정도 있었대. 뭐 재능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성과를 내려고 했었겠지.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본인이 딱 피아니스트를 그만둔 계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회고를 하는데, 피아니스트로 성공을 하려면 기본적인 재능 가지고는 어렵다. 정말로 슈퍼 재능이 있어야지 피아니스트로서 성공을 한다. 그리고 나서 깔끔히 접어.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원래는 그 친구가 집안이 건설업을 했다고 해. 그래서 건설업 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의 회사에서 배웠다고 하지.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거든?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에 그때 정치적으로 조금 마음에 안 든 게 있었나 봐.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본인이 프랑스를 버리고 미국에 갔다고 하지.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에서 건설업을 하고 거기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지. 근데 그 아르노가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이 정도 성과가 아니라 자기는 말 그대로 본인은 1등이 되고 싶은데 그냥 남들이 넘볼 수 없는 압도적으로 넘볼 수 없는 그런 1등이 되고 싶은데 1등이 되는 거는 어렵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추후에 부싹이라는 기업이 뭐 어찌어찌한 이유는 사실 모르겠어. 관심도 없어. 일단 매물 시장에 나오게 돼. 프랑스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 소식을 들은 아르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걸었어. 자신과 자신 아버지의 회사 그리고 투자자가의 돈까지 얹어가서 모든 걸 올인을 한 거야. 그 부상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 프랑스에서 아르노가 사회당을 별로 안 좋아했었다고. 그런 거 신경 안 썼어. 근데 그 시점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아르노가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었던 사회당 사람들을 한 명씩 설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부싹을 손에 얻는데 성공을 해. 너 같으면 그럴 수 있냐? 솔직히 뭐 아니면 도다 all in all을 추구하는 나도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아. 근데 그런 시점이 와. 인생에서 진짜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여기서 만약에 실패하면 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실패하면 자신의 모든 걸 걸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고. 그리고 범인들 아니 대중들은 그 사회 그때 그냥 안 하지. 그런 비슷한 순간들을 예로 들어보자면 이전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페이팔을 팔고 나서 얻었던 1,400억, 1,300억, 1,400억을 스페이스X와 테슬라에 투자했던 사건. 나이가 70 먹었던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그 시절에 70이 넘었었어. 그리고 산업 자체가 어마어마하고 돈을 잡아먹는 괴물이었던 반도체 산업을 시작했었던 이병철. 나이가 70이 넘었었다고.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실패했으면 아마 삼성은 끝났을 거야. 이 자기가 30대, 40대부터 읽어왔던 그 삼성이라는 어마어마한 한국의 거의 첫 번째 기업을 거기를 다 걸고 시작했었던 삼성의 반도체 산업. 그 시절에 수원 공장을 먼저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정확성 같은 건 맥락 자체는 파악을 잘 하는데 구체적인 정확성은 조금 틀릴 수도 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아르노는 부싹을 인수하고 그때부터 하나하나 명품 기업들을 인수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1년인가? 그 부싹을 인수하고 1년 정도 있다가 있잖아. 거의 종업원을 7,000명, 8,000명 그냥 잘랐다고 하더라고. 요즘에 보이는 행보하고 비슷한 거지. 누구? 일론 머스크 있잖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전부 다 잘라가지고 말이 많잖아. 트위터 사람들을. 그리고 나서 아르노가
뭐 기자들한테 했던 말이 있지. 자신은 기업인으로서 돈을 벌고 이익을 내려고 하는 목적이다. 말 그대로 자선 사업가가 아니다 그거지.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아니 세상이 씨바 그렇게 뭐 만만하지는 않잖아. 결국엔 자기가 살아남아야, 만약에 그 사람이 어줍잖은 아르노가 어줍잖은 지식을 가지고 본인이 살아남지 못하고 그 종업원들을 다 살리고 그랬더라면 현재 LVMH 그룹이 있었을까? 결국에 스스로는 알았던 거야. 본인 스스로가 살아남고 그 다음에 타인이라는 걸, 남을 도우려면 자신이 바로 서야 한다는 거를 알았던 거지. 기본적으로 약자들은, 기본적으로 대중은 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뿐더러 자신보다 남을 더 우위에 주는 경향이 있어. 그게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본인보다 뭐 그 자체가 본인을 생각하는 것 같긴 해. 그냥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게, 그게 본인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나 봐. 그게 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줍잖은 이타심이라 보는데, 그 병신 같은 거야 그거. 그 병신 같은 거라고. 그렇게 하면 남들이 생각해 줄까? 아니지. 결론적으로 LVMH라는 거대한 그룹이 생김으로써 지금 뭐 코로나든 뭐 세계 경제 불황이든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점점 더 커나가. 세계의 돈이나 세계 사람들의 관심은 결론적으로는 강자에게 붙는 경향이 있으며, 그거를 이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기가 잘 되든 못 되든 모든 책임을 지는 거는 그 수장이야. 그러니까 그 CEO, 거기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CEO라고. 그만큼 대중들에 비해서 자기가 잘못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공했을 때 프로트, 성공했을 때의 결실을 본인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거라고. 말 그대로 통제권이 있는 거라고. 결국에 지금 세계 1등 부자 됐잖아. 뭐 혹자는 저기 오일머니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잘 생각 안 나네. 누구냐? 뭐 만수리 옆에 누구 친구 있지? 무슨 왕세잡인가? 알사 마루두? 그쪽 사람들은, 그쪽 새끼들은 전부 뭐 이름이 뭐 나한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단 말이야. 여튼 걔가 더 우리 전 세계적으로 더 부자다 어쩌다 하는데, 사실 그건 잘,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난 얘기를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지금 현대 뭐 포브스든 누가 선정한 제 1등 부자는 지금 LVMH의 회장 아르노 맞잖아. 극단적으로 이기적이 돼야 돼. 극단적으로 이기적이 돼서 무조건 자기 자신만을 생각을 하고, 내가 살아야 니도 살 수 있으며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내가 너한테 베풀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길 바래. 그래서 오늘 처음에 시작 자체를, 오늘 한번 내가 마음을 먹고 좀 길게 이야기를 해보자.
싶어가지고 지금 시간을 보니까 한 40분 조금 넘어갔는데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해본 거고, 한 번씩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쭉 틀어놓고 뭐 쭉 듣는 거. 그냥 짧은 메시지가 아니라 긴 메시지로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길게 얘기를 해본 거고.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 한번 정리해봐.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